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라이젠 9600X와 RTX 5060 기반의 화이트 PC 조립 과정을 소개합니다. 요즘 AI의 급격한 그 대형 기업들의 수요로 인해서 메모리와 SSD의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고객님께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께서는 이제 PC 구매를 위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CPU와 그래픽 카드를 지정해서 오셨는데 바로 라이젠 9600X와 RTX 5060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화이트 색상으로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가장 젊듯이 PC도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요즘 통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조립되는 빌드는 정말 좋은 빌드이니까 혹시나 PC 조립을 염두를 하시거나 구매를 염두하시는 분들께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출고할 예정이었는데 오늘이 고객님의 생신이라고 하셔서 오늘 출고를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해야 하는 테스트 과정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스킵한 부분 전혀 없습니다. 또 제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제가 또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 루틴대로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하였고요. 어제 꾸민거 PC 매장에 오고 가고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제인지 오늘인지 참 애매모호한데 오늘 새벽 12시 30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 PC를 가지고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오프라인 매장 그 21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PC를 제작하고 또 세팅을 하고 출고 테스트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꾸민걸 PC는 견적 작성을 할 때 재고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 작성을 할 때 보다 넓은 시야로 견적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무상 ES 기간의 부분별로 다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온전하게 무상 ES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고 상품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 작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예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오케이 결제까지 하신 다음에 상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하기 전에 한번 가족 사진 한번 찍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또 하나 요청해 주신 게 CPU 쿨러 부분에 그 CPU의 온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CPU 쿨러 선택 잘했죠. RC1920 쌍철봉 아주 공랭 쿨러계의 아주 대장급 대우를 받고 있는 쿨러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9600X입니다. 진짜 게이밍용 CPU에서는 진짜 아주 좋은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고요. 뭐 6코어 12세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요즘처럼 PC 가격이 뭐 SSD랑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품들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CPU도 지금 알리발 뭐 이제 해외 직구로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데 꾸민거 PC는 다 국내 유통되는 상품으로만 조립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AS를 받으실 수가 있고 알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의 AS를 포기하고 구매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뭐 한국 유통 상품을 그냥 판매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 알리에다가 올려놓은 상품들도 있는데 그거는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그렇게 싸진 않죠. 아무튼 이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꾸민거 PC는 다 한국에서 AS가 가능한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CPU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한번 박스 한번 열어보고요. 이제 CPU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현재 DDR5 메모리 굉장히 비싸고 16기가 단일로만 선택하셨는데 추후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16기가를 추가 장착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고객님께서 지금 바로 컴퓨터를 이제 가져가셔서 이제 설치하고 하셔야 되는 게임이 뭐냐면 바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 슬러거라는 그 야구 게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고사양의 PC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6기가로도 충분하고 뭐 듀얼로 8기가짜리 두 개도 뭐 충분하겠지만은 그냥 나중에 16기가를 장착하시는 거를 염두해 봤을 때는 그냥 이걸로도 지금 사용하는 목적에는 정확하게 다 부합하고도 아주 쓰고도 남으니까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고객님께서 아니 슬러거를 하는데 왜 굳이 9600X랑 5060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 고객님께서는 그냥 한번 사놓고 그냥 쭉 또 나중에 또 취미라던가 흥미가 생기는 또 게임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노려보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조금 고사양의 PC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쭉 받을 수 있고 뭐 제품의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미 다 검증이 받은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저는 512기가를 추천해 드렸는데
고객님께서 오히려 그래도 1테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비싸죠. 지금 거의 30만 원대에 육박한 SSD입니다. SN코어 제품이고요.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아주 비싼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그래도 화이트 테마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잡 브랜드 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MTEC 제품이고요. RTX 5060 화이트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제품이고요. 무상 AS 기간은 7년이고요. 전격 700W 제품입니다. 자, 지금 부품들을 쭉 보고 계시는데 어느 것 하나 진짜 소홀하지 않게 지금 탄탄하게 잘 구성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즈락 제품이고요. B850M 프로 RS 와이파이 제품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낮은 거 뭐 6대를 뭐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고객님께서는 한번 구매하시면은 또 오랫동안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B850M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메인보드 역시 기본적인 테마 색상은 화이트 제품입니다. 무상 AS 기간 3년입니다. 자, 그리고 와이파이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아주 기본기 튼실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SSD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방열판을 제공해주고 있는 메인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CPU 쿨러,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공랭 쿨러계의 트윈 타워형에서 아주 대장급 대우를 받고 있는 쿨러입니다. 기본적인 팬 사이즈가 일반 팬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 그 효율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CPU 쿨러입니다. 그리고 CPU 쿨러 헤드 부분에도 밋밋하지 않게 CPU 온도라던가 뭐 와트 수까지도 표현해주고 있는 쿨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마감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튼실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이 업체에서도 밝히고 있는 거는 일단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구성이라든가 안정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TDP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쿨링 성능도 굉장히 좋은 쿨러입니다. 자, 먼저 이제 조립하기 전에 CPU 소켓부터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확대를 해 가면서 혹시라도 핀이 휜 게 있는지 일단 초도 분량을 잡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간혹 가다가 한 개가 뭐 휘었다, 뭐 PC 사용에는 처음에 뭐 부팅하거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립하기 전에 먼저 CPU 소켓부터 사진을 찍고 확대를 해 가면서 혹시라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생겨도 제 쪽에서 문제가 생겨야 어떻게 조치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CPU 소켓 핀은 정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SSD 방열판을 제거하고 SSD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쌍철봉 쿨러를 달기 위해서 기본 쿨러 가이드를 제거하고 쌍철봉에서 제공해주는 AMD용으로 가이드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써멀 그리스를 이제 새롭게 도포를 하고 있는데, 써멀 그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쌍철봉, 그러니까 CPU 쿨러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써멀 그리스가 있는데 저는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 CPU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안정성, 호환성이 아니라 안정성, 그 다음에 성능이라던가 내구성들을 되게 좋게 탄탄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CPU 쿨러, 그 다음에 SSD, 메모리까지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제 추천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DS900 우드 제품을 제가 드렸는데 우드가 조금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드가 뺀 DS900 그냥 일반형 화이트 제품을 구매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DS900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컨트롤러를 미리 장착을 해드리는데 여기에는 지금 쿨러의 팬 개수가 케이스 뒷면에 하나, 측면에 3개, 그 다음에 CPU 쿨러 2개까지 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제외하고 5개가 있는데, 이게 다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쉽게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 ARGB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물론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로 하나씩 뭐 만져주거나 뭐 다 싱크 걸어가지고 색상을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 진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로딩되기 전에는 다 제각각 돌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먹먹하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PC 사가지고 신나가지고 한 몇 번 사용하다가 귀찮네, 느리네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저는
DS900 같은 경우는 케이스 상단에 LED 버튼이 있어요. 이걸로 손쉽게 LED로 조정하실 수 있도록 저는 이걸로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DS900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죠. 어항식 케이스고 눈이 시원시원하는 케이스입니다.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파워 서플라이부터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고정핀을 장착합니다. 메인보드 고정핀은 꼭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 메인보드 고정핀에 대한 역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첫 번째가 케이스와 메인보드의 안정적인 결합을 위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안정적인 지지, 세 번째는 24핀 파워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 케이스에서 딸려 내려오는 프론트 패널 헤더를 연결할 때 메인보드 뒷판 여러가지 납땜이 되어 있잖아요. 뒷판과 케이스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 고정핀은 수동으로 다 케이스에서 몇 개가 박혀져 있는데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또 몇 개를 더 박아줘야 되는데 이걸 간과하고 조립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조립 PC를 위해서는 이 메인보드 고정핀 잊지 마시고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 스피커도 장착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에 그 이지 디버그 레드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이 LED가 반짝반짝거리면서 CPU, DRAM, VGA, 붓 하면서 특정하게 이상이 있는 부품에서 깜빡깜빡거리던지 아니면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 부트에서 깜빡거리던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시각적인 방법으로 알려주는 거고, 저는 비품 스피커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거는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부팅을 알릴 때는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아니면 바이오스 제조사 불문하고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되고, 특정하게 부품에 이상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패턴이 달리 하면서 그 부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케이스에 동봉돼서 부속품으로 많이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드리고 있고, 메인보드에 이 비품 스피커에 장착할 수 있는 헤더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장착을 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부팅이죠. 한번 부팅을 해봤는데, 자, 지금 LED 같은 거 다 지금 싱크가 다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측면에 LED 3개, 그 다음에 CPU 쿨러 2개, 그 다음에 후면부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쁘장하게 잘 되고 있고요. 첫 부팅이고요. 부팅을 했는데 이제 메모리에 대한 용량이라던가 스펙에 맞게끔 잘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있고, 여기까지가 일반 보편적인 업체에서 출고 전에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하시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여기서 이제 부팅되고 화면 떴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는 의미로 그냥 바로 여기서 출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꿈민과 PC는 여기서 바로 출고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퇴근 시간이 늦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먼저 메인보드 바이오스부터 업데이트를 합니다. 현재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은 지금 여기 3.5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3.50은 2025년 9월 26일 버전이고요. 4.03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한테 오신 이상 이 PC는 가장 안정성이 있고 가장 성능이 좋은 상태에서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제가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러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이 작업은 다소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제조사라든가 제작사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렇게 되면 벽돌 증상, PC를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하는 브릭스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긁어서 붓으로 만들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주변의 지인분들을 통해서 한번 도움을 청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는 지금 PC 제작을 할 예정이고 타업체에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빨리 전화를 걸어주셔가지고 하시는 경우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추가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제 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나는 정말 똥손이다. 내가 하는 것마다 다 고장이 난다. TV
리모컨에 건전지를 갈았을 뿐인데 엄한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 그렇게 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자가적으로 제가 올려놓은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데 그거 따라서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부품별로 이제 초도 불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신 대로 이제 CPU 쿨러 헤드 부분에 지금 온도 표시랑 지금 사용 중인 와트 수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깔끔하죠. 아주 화이트 색상으로 아주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마크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와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의 초도 불량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 카드의 사용률을 100%로 올려보면서 이제 팬에 대한 소음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파워에서 이제 얘한테 전압을 공급할 때 쥐새끼 웃는 듯한 뭐 찌릿찌릿찌릿 뭐 고주파음이라든가 이런 게 나는지를 체크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정상이었고요. 초도 불량 같은 경우는 진짜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를 통해서 이제 CPU에 이제 한번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CPU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지 아니면 이 쿨링 성능이 아주 적당하게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점수가 이 성능에 맞는 점수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서 뭔가 성능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품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불량이 있는지를 아주 뭐 면밀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CC들을 통해서 제가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었던 최고의 온도와 최저의 온도 이런 것 값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쭉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PU 온도 같은 경우에는 웬간에서는 60도가 제대로 넘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9600X 치고 그리고 또 공랭 쿨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ED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LED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한 번씩 한 번씩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상들이 변하게 됩니다. 색상들이 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LED 버튼을 한 3초 정도 꾹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 LED가 다 소등이 됩니다. 불이 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밤에 조금 뭐 집중도 높은 거라던가 작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싫으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상단의 LED 버튼을 한 3초 정도 누르시게 되면 꺼지게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다시 짧게 누르시면 다시 켜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기능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PC 오프라인 매장 21년차 꾸민거 PC에서 이루어지는 PC 제작 그리고 또 초도 불량 테스트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그 하한선이 되어서 이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출고 그 일정을 조금 앞당겼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지 않으면은 제가 못 견디는 그런 루틴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다 진행을 하였고 퇴근 시간을 늦춰가면서까지도 진행을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제가 제품에 대한 또 자신감을 이제 갖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고를 앞두고 이렇게 있는데 아마 고객님께서도 지금 오늘 생신이래 가지고 오늘 다 모든 걸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일정에 맞게끔 출고를 할 수 있어서 저도 많이 기쁩니다. 그리고 이 PC로 하여금 이제 뭐 새롭게 이제 뭐 책상도 들이시고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고장 없이 오래오래 또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 PC와 함께 다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아무튼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9600X 기반으로 5060 기반으로 PC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